이번 영상에서는 메일 서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교재인 센토스 7으로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복하기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일 관련 서비스의 이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한 게 이제 메일 관련 프로토콜이죠. 메일 관련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관련 프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SMTP가 있고요, POP3가 있고 IMAP이 있습니다. 자,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메일 서버 간의 통수집 및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보낼 때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기본 TCP 포트 번호는 2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SMTP는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일 서버 있다, 만약에 네이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럼 네이버에서 구축한 메일 서버가 있을 거고요. 카카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에서 구축한 메일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 간에 메일 서버 간에 그 주고받는 그 프로토콜이 SMTP입니다.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일 서버 간에 주고받는 프로토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많이 쓰진 않는데, 지금 이제 웹메일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네이버 메일을 이용한다, 뭐 저도 네이버 메일을 주로 이용하지만 카카오도 이용하고 제가 두 개를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네이버 같은 건 이제 웹메일 제공을 하거든요. www.naver.com을 접속한 다음에 거기 로그인해서 이제 메일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웹상에서 확인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썼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이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도착한 메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웃룩을 좀 많이 썼던 게 뭐냐면 190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메일 용량,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메일 용량을 제공한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10메가, 초기에 뭐 야후 같은 건 뭐 5메가, 10메가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100메가로 되고, 뭐 지금은 없었지만 이제 파란닷컴에서 1기가 정도 이렇게 주면고, 지금은 뭐 보통 10기가, 뭐 20기가, 30기가 뭐 이렇게 뭐 많게 주는 데는 뭐 100기가 이상 주는 데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 메일 용량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개의 메일을 이용했어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도 쓰고 야후도 쓰고 뭐 카카오도 쓰고 코리아닷컴도 쓰고, 뭐 예를 들어 5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개의 이메일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메일을 확인하려고 하면 5개의 사이트를 전부 다 로그인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들은 물론 이제 팝3 프로토콜이라든지 IMAP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웃룩만 실행해서 메일 가져오기 딱 설정을 하게 되면 5개 내가 이용한다고 5개의 메일을 다 긁어올 때 용이했기 때문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웃룩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이제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이 아웃룩에서 이제 요 네이버 내가 이용한다 그럼 네이버한테 보낼 때 이때 쓰는 프로토콜도 SMTP입니다. 그러니까 SMTP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메일 서버로 전달할 때, 그 다음에 메일 서버와 서버끼리 전달할 때, 이 두 부분이 SMTP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우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자, 카카오에서 이용하는 친구가 제 네이버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 그럼 네이버 메일 서버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웃룩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클라이언트로 가져갈 때 쓰는 프로토콜이 팝3하고 IMAP입니다. 근데 이제 팝3하고 IMAP 차이가 뭐냐면, 팝3는 만약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메일 서버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리눅스 명령어로 말하면 MV 같은 개념? 이동을 시켜버리고 아예 비워버려요. 그리고 IMAP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아웃룩으로 메일을 확인했다, 그럼 집에 가서 네이버에 도착한 메일을 확인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 쓰는 아웃룩에서 그 메일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유용한 게 IMAP은 서버에 남아있어요. 복사본 형태로 같이 가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확인해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팝3 쓰는 경우에도
그 옵션에 따라 아웃룩에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서버의 복사본 저장이라는 거 체크를 해두면 뭐 회사에서 그거 같다고 하더라도 집에 아웃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해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옵션에 따라. 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팝3는 그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긁어갈 때 서버에 남지 않는 거고요. IMAP은 남는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SMTP는 이제 보통 보내는 메일 쪽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보내거나 또는 이제 메일 서버끼는 둘 다 송수진 그때 작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팝3는요.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내려받아서 읽을 수 있는 프로토콜 110번 포트를 씁니다. 일단 팝3가 구현이 용이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존의 많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지원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나오죠. 메일을 확인하면 서버로부터 메일을 클라이언트로 가져온 후 서버에서 해당 메일을 삭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메일을 확인하려면 남아있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사본 옵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거의 대체적인 옵션이 프로토콜이 IMAP입니다. IMAP은 인터넷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이 되어 있죠. 팝3에 마찬가지로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143번을 씁니다. 근데 차이점은 메일을 확인할 때 서버에 해당 메일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트래픽을 높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높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IMAP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 서버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대부분 잘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바신 측이 보냈다. 그럼 이 특정 메일 서버 이용했죠. 여기 SMTP고요. 그 인터넷망은 이제 SMTP를 쓰고 프로그램이 샌드메일 같은 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MTA라고 부르면 밑에 나올 텐데. 자, 그 다음에 도착하면 수신 측은 이제 팝3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IMAP을 쓰거나 하는 형태에서 여기 도착한 메일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관련 프로그램의 분류. 자, 메일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책에 언급된 게 세 가지죠. 일단 MTA죠.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메일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 보면 이메일을 SMTP 프로토콜 이용해서 다른 메일 서버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이고 보통 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전통적으로 좀 많이 쓰던 게 샌드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큐메일 한때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포스트픽스가 기본적으로 레디에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윈도우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픽스가 간단하긴 한데 샌드메일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보안상 취약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샌드메일이고요. 링스 마스터 시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샌드메일 가지고 설정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샌드메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이 영상에서 이제 샌드메일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MUA가 있죠. 메일 유저 에이전트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메일 읽고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게 K메일이라는 것도 있고, K메일은 이제 KD 엑스윈도우의 그 엑스윈도우 환경에 쓰는 이제 K메일 KD라는 데스크탑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공하는 거고, 이볼루션은 이제 그 그놈에 제공하는 거고, 뮤트도 있고요. 썬더버드, 그 다음 MS의 아웃룩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명령에서 우리가 메일이라는 명령 쓰거든요. 그것도 역시 MUA, 메일 유저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DA라는 게 있습니다. MDA는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인데 이건 일종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메일박스에 도착한 메일을 대행시켜서 가져오거나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표적인 게 링스의 프로시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시메일은 어떤 역할을 보통 하냐면 스팸 필터링 같은 거 할 수 있고 메일 정렬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은 사용자한테 도착하면 무조건 도착을 그냥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파일이 많이 쌓여서 나는 그런 걸 보지 않겠다. 물론 이제 메일 서버 단에서 이제 보안 메일 스팸 차단
하는 이제 보안 도구에서는 거기서 일차적으로 차단하지만 보통 이제 사용자한테 도착한 메일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이상은. 음.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 단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차단할 때 쓰는 게 프로시 메일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런 종류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아마 1급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 조금 프로토콜이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눅스 관련 메일 프로그램 보죠. 자, 일단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한 서버 프로그램은 샌드메일, 큐메일, 포스픽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거의 3대장인데 최근에는 뭐 큐메일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좀 썼는데 지금은 뭐 샌드메일이나 포스픽스를 줄 쓰고 있다고 좀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3는 이제 뭐 팝3 아이맵 분 이제 센터에서 있는 도브콧이라는 걸 씁니다. 도브콧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팝3 IMAP 서버로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본책에서는 네, 샌드메일에 대해서만 다뤄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왜냐면 네, 리눅스 마스터 자체가 네, 진짜 일단 샌드메일 이외엔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샌드메일만 다룰 예정이고요. 자, 설치는 쉽습니다.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동하는 거 이외에는 그냥 기본 RPM 패키지, 그러니까 즉 유물 명령, 윤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yum install sendmail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도브컷은 yum install 도브컷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본책에서는 네, 도브컷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샌드메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서버의 설치 및 활용. 자, 샌드메일 계획되어 있죠. 일단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먼저. 자, rpm-q 하시고 샌드메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yum 하시고요. 네, 인스톨 잠깐 드시고 이제 샌드메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카카오로 연결됐죠? 이제 Y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샌드메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프로시 메일도 깔아야 된다는 거죠.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지금 샌드메일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시 메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가? 조금 줄일게요. 저희 집 인터넷이 느린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네, 이게 뭐 어쩐 일이죠? 됐습니다. 조금 인터넷이 뭐 느린 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설치했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RPM 설치하면 이제 RPM-QI 하시고 샌드메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샌드메일 해보시면 네, 설명 나옵니다. 지금 샌드메일이 8.14.7 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widely used mail transport agent라고 되어 있죠. 네, 널리 사용되는 뭐 MTA다, 메일 서버 프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설명 나옵니다. 디스크립션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필요하면 이제 샌드메일 CF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치하셨고요. 자, 책 보죠. 자, 일단 서버는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 저 샌드위치에서 그러니까 RPM 패키지나 융으로 설치한 거는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메인 환경 설정이 뭐냐.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서브적인 환경 설정 파일을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한 형태고요. 지금 샌드메일 CF도 약간 샌드메일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샌드메일 CF 자체가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DB 형태로 이렇게 그 변환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파일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샌드메일에 관련 주요 설정 파일은 etc 밑에 메일 밑에 샌드 밑에 cf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RPM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검색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아이고 이거 이거는 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끄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자 RPM-QI 다음에 RPM-QC 해보시면 좋죠. QL 하시면 이제 샌드메일 하시면 QL 샌드메일 하시면 이 샌드메일 패키지가 설치한 파일들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죠. QL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필레이션 파일만 보겠다 그럼 rpm-qc 샌드메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환경 설정 파일들 나오는데 메인 환경 설정 파일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 보통 이름.cf conf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주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샌드메일의 주요 환경 설정 파일은 요 샌드 etc 밑에 메일 밑에 샌드 밑에 c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cf 파일이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 뭐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지만요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서는 이 파일을 최대한 안 건드리는 쪽으로 가고요. 이 서브 파일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파일. 그러니까 아파치랑은 좀 다른 게 아파치는 이제 주요 설정들 httpd.conf에 대부분 되어 있고 쓰는 경우에만 사이드로 제공되는 이제 컴필레이션 파일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샌드메일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샌드메일 CF는 뭐 기본 설정은 그대로 두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들지 필요가 없고 나머지 이 사이드 파일들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메일 서버를 운영할 경우는 거의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샌드메일은 메일 운영과 관련 실질적 파일들은 일단 etc 밑에 메일 밑에 로컬호스트 여기 이제 도메인 등록하는 파일 접근 제어는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리아스는 뭐 여러 명한테 하나의 메일 들어온 걸 여러 명한테 보낼 때 쓰는 이런 별도의 파일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샌드메일.cf를 바꾸면 재시작하면 됩니다. 데모를 우리가 이제 systemctl 뭐 리스타트 샌드메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건드렸을 때는 이 파일들이 별도의 db 파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별도의 막는 명령어를 실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메인.access 어섹스 파일 바꾸면 make 해시를 쓴다든지 etc 밑에 alias 쓰면 new alias나 sendmail bi 명령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이게 또 독특하게 컴필레이션 파일을 바꾸면 컴필레이션 파일에 해당하는 명령을 한 번씩 실행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뭐 샌드메이저 CF도 일단 실무에서 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요 기본 설정 규칙이 똑같아요. 비어있는 행거 샵은 뭐 다 무시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보면 CDFH 뭐 KMORFA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요. 자, vi etc 밑에 메일 밑에 sendmail.cf 열어보시면 이렇게 설명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엄청나게 길고 뭐 버전 어떻게 바뀌었다고 쭉 나오고요. 자, 설정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v10 버클리 버전 레벨 10 파일 포맷이라는 거죠. 10번째 포맷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들이 여기 뭐 5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나오는 게 CW죠. 네, CW. 책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 CW는요 도메인을 등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등록했어요. 만약 저희가 지금 리눅스.com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밑에다가 CW 쓰고요. 리눅스.com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com 붙여갖고요. c.com.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의 서버에 도메인을 굉장히 많이 운영합니다. 뭐 많은데 웹호스팅 하는 데는 뭐 수백 개, 수십 개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샌드메일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다 안 합니다. 그냥 로컬호스트만 여기 일종의 샘플처럼 이렇게 넣어놓고요. 지금은 어디다 하냐면 etc 밑에 메일 밑에 로컬호스트 네임셋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File contain names of host for which we receive 이메일이죠. 즉 이메일을 받을 호스트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FW 포워드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건드는 설정하는 파일이 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일. 그러니까 요거를 이따가 건들 거고요. 지금 이제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J 설정. 이 DJ 설정은요, 강제로 도메인 같은 거 인식시키게 됐습니다. 이 DJ. 만약에 보통 이제 스팸 메일 보낼 때도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DJ 한다면 앞에 이제 주석을 제거를 하고요. 이걸 제거를 하고 DJ하고 만약에 이제 윈도우즈닷컴을 붙여갖고요. 윈도우닷컴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메일을 여기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내는 메일이 윈도우닷컴으로 찍혀요. 이 DJ는 여기 써 있죠. 뭐 자동으로 도메인 인지 못할 때 쓴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인 건 스팸 메일 보낼 때 씁니다. 그래서 제가 DNS 서버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 도메인하고 보낸 IP랑 이렇게 조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메인을 위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낸 사람 위조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요런 그런 설정, 그래서 리버스 존 파일 같은 거 DNS에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DJ도 가끔 물어봅니다. DJ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DJ.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정들, 릴레이 있고요. 뭐 릴레이 도메인도 있고, 네, 뭐 메일 반송할 그 에러 메시지는 메일 DN하고 메일 데몬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 있죠. 메일러 테이블은 중요하지 않고, 요거 이제 할 텐데, 요 가상유 테이블, 요거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 이 가상유저는 이제 없는 그 가상 유저 가지고 메일 컨트롤하는 건데, 잘 봐두시면 etc 밑에 메일 밑에 버티주 테이블 좀 db 요거 씁니다. 그다음 밑에 접근되어 있죠. 액세스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고, 스팸 스토밍이라고 되어 있죠. 스팸 처리하는 거 요 파일 요것도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책에 일단 설명 드리고 실습도 할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들이 뭐 버전 있고요. 엘리아스. 요것도 중요하죠. 요 엘리아스가 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옵션 엘리아스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맥스 메시지 사이즈라든지 뭐 제한이 없고요. 지금 맥스 프리 블록 뭐 이렇게 그 남는 블록에 뭐 최소 이런 것들 뭐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뭐 크게 건들 게 없을 것 같고요. 맥스, 네, 뭐 기본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해야 될 거, 포워드 파일도 있어. 요거 이제 개인 사용자가 다른 데로 넘길 때, 요것도 저희가 실습합니다. 요것도 실습하고, 점포워드 파일, 자기 홈 디렉토리 안쪽에. 요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보내는 MTA 설정해야 되고, 요 부분이야. 요거 실무에서 잘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MTA 데몬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데몬 포트가 이제 SMTP 25 포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MTA인데 어드레스가 지금요 127.0.1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 로컬 서버에서는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메일 클라이언트 아웃룩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메일을 보내려고 하게 되면 차단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0.0.1 같은 이거를 지우셔야 돼요. 나중에 서버를 쓰실 때는 이 부분을 지우셔야 된다. 지금 지워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뭐 책에도 나오겠지만 지우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요. 어드레스를요. 네,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한하는 뭐 그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큐는 큐 디렉토리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메일 큐 디렉토리는 여기 보면 VR 수풀 MQ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정들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나중에 전문적 운영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 정도만 아시면 그 시험 보시고 뭐 기본적으로 메일 서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 생각돼. 워낙 뭐 옵션들도 많고 지원된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설명드리는 거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리눅스 마스터도 기본 기능만 딱 나옵니다. 지금 뭐 엄청나죠. 설정들이 엄청난데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또 더 늘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빠져나오겠습니다. 물론 WQ 하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럼 책도 제가 간단히 정리했죠. 자, 일단은 CW 정리 빠르게 또 해보겠습니다. CW이 원래는 이렇게 도메인이 포세인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CW 포세인 쪽 ORG, 또 다른 도메인 있으면 CW 뭐 예를 들어 뭐 인수닷컴 이렇게 지정했는데
최근엔 도메인이 많다 보니까 FW에 지정된 파일에다 직접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ECW 로컬호스트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음. 실제 설정은 요걸 이용한다라고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면 etc 밑에 메일 밑에 로컬호스트 네임, 그래서 가장 먼저 설정합니다. 메일 서버 할 때 여기에다가 한 줄에 하나씩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DJ 말씀드렸죠. 요 DJ 설정, DJ 강제로 도메인 지정할 때 쓰는 겁니다. DJ. 그래서 DJ 포세인.org 하면 메일 보내게 되면 바신 도메인이 그 포세인.org로 강제 적용돼요. 이것도 뭐 가끔 필답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호스트이죠. 동일한 계정을 여러 호스트 메일 주소가 사용하, 이것도 실습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웹 설정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링스.com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링스.co.kr도 있고 뭐 플러.co.kr도 한 서버 있다 그러면 똑같은 계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웹마스터, 뭐 CEO 이런 경우에 사실은 같은 서버인 경우에 같은 계정은 동일한 상대한테 가거든요. 따로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버추얼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아스는 이제 동일한 메일 그 액세스 파일은 이제 접근 제어하는 겁니다. 접근 제어. 그다음에 엘리아스는 특정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다수의 사용자들한테 전송할 때 쓰고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맥스 사이즈라든지 포워드, 이건 이제 개인 사용자가 본인 홈 디렉토리에 들어온 메일들을 이제 다른 어떤 서버로 전송할 때 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데몬 옵션은 이 부분을 지워 주셔야 외부에서 메일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외부에서 아웃룩 같은 걸 접속해서 이제 SMTP를 통해서 이제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드메일 주요 관련의 이제 파일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잠깐 끊고 다음 영상으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